그동안 머니머니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셨고 또 기다려오셨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년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머니머니 2로 돌아왔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김원정 원장님. 3년 만이네요. 네, 3년 만이네요. 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네. 일단 미국에서 공부도 하셨고 네, 그렇게 알려져 앵커로 있죠. 변신도 하셨고 더 예뻐지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는 머니머니 시즌2 단언컨대 가장 예쁜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경제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네, 요즘 뭐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제 뉴스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저희 김원장 원장님께서 아주 재미있고 쉽게 여러분들을 위해 가르쳐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기업 120여 곳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네. 아니 무슨 소떼도 아니고 어디다 몰아준다는 거죠? 일감을 몰아주는 기업을 선정한 게 아니고 네. 일감 몰아주기 하지 마라. 너희는 일감 몰아줘서는 안 된다라는 기업 122곳을 선정한 거예요. 아, 규제하는 거군요. 그럼요. 네. 자, 생각해봐요. 왜 이 기업이 이 큰 기업이 작은 기업에 일감 몰아주는 걸 정부가 못하게 할까요? 그건 다른 기업들이 기회를 뺏기기 때문이겠죠. 편애, 차별. 맞아요.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시장은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감 몰아주기는 뭐 여러 가지 아주 시장에 몹쓸 영향을 주는데 그중에 가장 큰 건 역시 다른 멀쩡한 기업의 기회를 뺏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큰 백화점에 빵집이 있다. 빵을 판다면 맛있어요. 네. 네. 그 빵집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백화점이 설령 개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 경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니까 뭐 아들의 지분이 많이 있다, 뭐 딸의 지분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그 회사 제품만 쓰거나 그 회사에서 만들게 하거나 예를 들어 현대차가 차를 만들면 배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뭐 각종 부품, 현대는 뭐 외국에서도 차를 많이 만드니까 각종 부품을 뭐 바다를 건너서 뭐 실어 날라야 되고 네. 이런 경우에도 물류회사가 필요하잖아요. 글로비스라는 대형 물류회사가 있어요. 네. 연 매출이 10조 원 넘어요. 배달만 하는데. 근데 만약에 현대차가 글로비스라는 회사하고만 물류 거래를 한다면 네. 이거는 다른 물류기업의 기회를 빼앗는 거죠. 빼앗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회사는 규모가 좀 큰 회사는 이런 거는 일감 몰아주기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네. 규정하면 뭐예요? 별 효과가 없다는 뉴스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고 실제로 네. 글로비스는 정말 현대차, 기아차의 물류를 수송하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매출의 70% 이상이 현대 기아차 또 그 계열사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자꾸 여론이나 정치권 또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일감 몰아주기 하지 마라 네. 해도 말 잘 안 들으니까 이제 법안이 나와서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됐어요. 조만간 시행이 될 텐데 일감 몰아주기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멀쩡한 기업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도 있지만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게만 일감을 준다면 이 B라는 회사가 예컨대 글로비스라는 회사가 제일 대한민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류 회사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더 저렴하게, 더 신속하게, 더 안전하게 무언가를 배달해 줄 수 있는 물류 회사가 있다면 네. 그 회사가 A라는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놓쳤다면 A라는 대기업의 주주들은 그 좋은 회사와 일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대차나 기아차도 사실 손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현대 기아차가 손해를 보면 현대 기아차의 주주도 손해를 봐요. 그러면 아버지가 예를 들자면 현대 기아차의 정몽구 회장이 일감을 아들이 글로비스의 주식은 30%가 아들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데 아들 회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게 무슨 문제이냐? 부의 대물림. 그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는 잠시 후에 말씀 나누고요. 네. 당황하셨네요. 오늘 왜 피아노 덮개 같은 옷을 피아노 입고 덮개요? 왔어요? 아, 네. 네.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네. 손톱도 좀 빨갛게. 네. 깔맞춤이라고 하죠. 문제는 이 회사가 아버지 정몽구 회장이 가장 대주주지만 다른 주주들이 훨씬 더 많은 주식을 갖고 있고 사실은 우리 이 지배구조라는 게
회장님들이 이렇게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네. 많아봤자 10%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주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주주 이익의 편취, 뭐 어렵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회사 기회의 유용,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더 좋은 물류 회사를 써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가 유용해 버렸다, 네. 써버렸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회사 뭐 주주 이익의 편취. 그러니까 주주들이 가만 앉아서 나는 저 회사 말고 다른 회사를 써서 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뺏어버렸잖아요. 주주 이익의 편취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그렇다면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네.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기업은 네. 그 회사가 보통 자기 자녀의 소유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박은영 아나운서 지적했듯이 어떤 시나리오도 가능하냐면요. 아버지 회사예요. 아버지 회사가 아들 회사에게 일감을 수천억 원씩 네. 몰아주잖아요. 아들 회사는 급성장하겠죠. 그럼요. 급성장하면 수익이 많이 남겠죠. 1년에 영업이익이 2천억, 3천억씩 남겠죠. 회사가 볼륨이 커지니까 매출도 늘어나고 네. 회사 자본금도 늘어날 수 있고 투자를 더 받아서 또 회사가 종잣돈이 늘어나면 여기저기 다른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계열사 주식을. 네. 다른 기업의 계열사의 주식을 사면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작은 회사의 볼륨이 커지면서 이 회사가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계속 사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아들이 그 회사, 그 신생 회사, 처음엔 작았던 그 회사를 통해서 다른 계열사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 아버지는 이 회사를 지배할 수 있었는데 네. 아버지 회사가 이 회사를 지원하면서 이 회사가 커지고 이 회사는 그 커진 종잣돈으로 다른 회사의 지분을 사 모으면서 다른 회사까지 지배할 수 있고 따져보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계열사를 지배했는데 그 덕분에 아들은 또 이렇게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가 현대차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그러면 경영권을 물려준과 동시에 그 아들 입장에서는 주주가 또 되면서 그야말로 주주 이익의 편취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경영권을 넘겨주려는 거 아니냐. 사실 네. 경영권이라는 건 엄청난 지분을 아버지가 아들 또는 딸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 증여세나 뭐 상속세가 천문학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혹시 이런 식으로 편법 승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제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요. 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지 않고 에버랜드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에버랜드를 방금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처럼 커다랗게 불려서 그 에버랜드가 다른 계열사들을 순차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지배 구조로 연결이 돼서 삼성 그 정말 천문학적인 그룹이 아들에게 이제 뭐 순탄하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순탄하게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의심하는 거죠.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혹시 부의 대물림이 정당한 세금도 내지 않고 네.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회장님 백화점에서 딸이 빵을 팔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같은 이유겠군요. 그 S백화점 거기에서요. 네, 결국 지금 안 하고 있죠. 여론의 지탄을 받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회장님 백화점에서 왜 그 회장님의 딸이 빵 좀 파는데 말들이 많으냐. 다른 빵집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다음에 그 회장님 사실 그 회장님 백화점도 아니잖아요. 그 회장님은 그 S백화점 회장님은 비교적 그래도 지분이 많은 편인데 그래도 다른 주주들은 다른 더 맛있는 빵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백화점이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잃잖아요. 네. 주주 이익을 뺏어가는 거죠. 주주 이익의 편취.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걸 배경으로 최근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기업을 선정했다는 뉴스 함께 보시죠. 논란이 계속되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대기업 계열사 122곳이 확정됐습니다. 삼성그룹에서는 에버랜드 등 3개 계열사가 포함됐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의 기준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입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내부거래 비중이 12% 미만, 매출액이 200억 원 미만인 거래는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 43개 기업 집단 계열사 1,519개 중
122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뉴스를 보니까 쏙쏙 들어오는데요. 역시 원장님의 설명은 최고예요. 어쩜 그렇게 탁월하신지. 창피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뉴스 보시니까 더 알기 쉬우시죠? 네. 일단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 거래, 그러니까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한다는 건데 그 네. 대상이 상장된 기업 중에 총수 지분이 30% 이상인 기업을 꼽았군요.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의 지분이 30%가 넘으면 사실상 개인 거 아니냐. 개인의 지배력이 너무 크니까 네. 그 이상은 서로 일감 몰아주기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일감 몰아주기도 한 총액이 200억 이상 넘지 않게 그 밑에 일감 몰아주는 건 현실적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뭐 수천억씩 거래하지 마라. 네. 또 내부 거래 비중이 10%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10% 뭐 6%, 5%이 정도는 뭐 계열사 간에 같은 회사니까 네. 우리가 같은 회사니까 거래하는 걸 인정해 주겠지만 그 이상은 하지 마라. 뭐 이 정도입니다. 자, 입법 예고했으니까 다음 달쯤, 빠르면 다음 달 말이라도 시행이 될 텐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너무 처음에 여론과 좀 밀린 거 아니냐, 규제가 좀 약화된 거 아니냐, 정말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그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면 네. 중소기업들은 좋은 아무래도 건가요? 그렇죠. 다른 경쟁에 입찰에 참여해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대기업 총수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네. 우리도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일감을 받을 수 있는 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부의 이전이나 그 재벌 기업의 재산을 불리기보다는 네. 여러 기업에 나눠줌으로써 네. 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게 정부의 목적이겠군요. 우리가 시장 경제 하잖아요. 시장 경제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익, 베네핏을 받는 방법은 공정한 경쟁의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뭐 아버지 지분, 아들 지분이 있다고 해서 그 회사만 쓴다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공정하지 않으면 시장의 룰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이런 법을 잤다가 이제 공정하게 돼서 좀 일감 몰아주기가 없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일 터져 나오는 동양그룹 사태 정말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바로 CP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CP 말씀하신 것처럼 CP는 커머셜 페이퍼, 기업 어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CP라고도 많이 쓰니까 지금부터 CP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채권의 일종이에요. 채권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빚 증서입니다. 내가 박은영 아나운서한테 돈을 빌려오면 증서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는 게 채권이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빌려온 걸, 채권을 주는 걸 채권을 발행했다 그래요. 네.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는 말은 돈을 빌리는데 성공했다 이런 뜻이에요. 빚 증서예요. 예를 들어 4대 강 사업하면서요. 22조 원이나 들었잖아요.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한 특정 대통령의 임기 동안 22조 원 재정 적자가 나는 게 걱정이 되니까 네. 수자원공사한테 8조 원은 너가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그것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뭐 국민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 큰 장부, 국가재정이라는 큰 장부 말고 수자원공사라는 작은 장부에서 뺏은 거예요. 8조 원. 수공은 K워터는 8조 원이 없잖아요. 수공채를 발행했겠죠. 수자원 공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빚을 내는 겁니다. 8조 원 발행하는데 이자가 8조 원이니까 1년에 3,400억 원이에요. 수공이 1년에 많이 벌면 순이익이 한 2천억, 적게 벌면 한 1,000억 정도 나는 공기업이거든요. 마이너스 경제네요. 네. 1년에 빚만 3,400억인데 더 재밌는 건 수공이 감당하지 못할까 봐 지난 몇 년 동안 이걸 국가 예산으로, 다시 말해 국민 세금으로 내도록 해놨어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요. 국회에서 그렇게 일단 임시 방편으로 수공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8조 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해마다 3,400억 원의 이자는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그 채권 중 하나가 바로 CP라고 할 수 네.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네. 바로 회사채와 CP 네. 이 두 가지인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CP도 기업 어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기업이 돈 필요할 때 빌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 가능하죠? 아니 그럼 은행 가서 빌리면 되잖아. 네. 정답이에요. 예컨대 기업이든 개인이든
은행 가지고 하면 신용도 특히 담보 이런 걸 보고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은행에서 빌리면 대출 이자도 쌀 거 아니에요. 네. 또 손쉽고 은행이 대출이 잘 안 될 경우에 기업은 보통 회사채나 CP를 발행한다고요. 볼까요? 문제가 된 CP입니다. 이번에 동양그룹 사태에서 비교적 발행이 쉽습니다. 보통 회사채는 발행할 때 주관 증권사를 선정을 해요. 네. 뭐 우리투자증권에서 GS건설이 회사채를 발행한답니다. 이렇게 수소문을 해요. 회사채 발행하는데 인수하실 분 이렇게.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GS건설이 회사채 발행하니까 인수하실 살 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GS건설에게 돈 빌려주실 분. 그러면 예를 들어 기관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관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다. 또는 뭐 뭉칫돈, 또 개인도 좋고 내가 살게요. 네. 그 수요처를 알아봐요. 그래서 이번에 한 6천억 하겠다. 이거 다 살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해 채권 발행에 성공하겠다. 그럼 회사채를 발행한다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금감원에 신고돼야 되고 네. 만기도 3년, 뭐 6년물, 10년물까지 있거든요. 보통 3년물인데 요즘. 길군요, 만기가. 네. 발행 방법이 어려워요. 또 주관 증권사 통해서 하니까 뭐 이런저런 수수료도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기업들은 비교적 쉬운 CP 기업어음을 발행해 버려요. 동양그룹 사태도 이 문제 때문인데 계열사들이 돈이 궁하니까 계속해서 CP 만기가 돌아오는데 다시 말해 뭐 6개월 전에 발행했던 CP의 만기, 6개월 만기면 짧으니까. 그래요. 6개월 전에 발행했던 CP의 만기가 지금 돌아오면 갚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돈을 차환이라 그러는데 이 돈 마련하기 위해서 또 CP를 발행하고 돌려막기네요. 신용카드 돌려막기. 쉬운 말로 돌려막기예요. 차환이. 돌려막기 하려고 계속 CP를 발행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금감원에 신고할 필요도 없고 문제는 기업이 아주 어려워졌을 때 이런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CP를 발행했고 동양그룹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서야 투자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 이 부분이 핵심. 그러니까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교적 쉽게 발행하기 때문에 네. 기업 입장에서는 네. CP를 더 선호하는 거군요.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기업일수록 CP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주간 증권사를 공모사를 통해서 아무래도 회사의 재무 상태가 더 구체적으로 공개되겠죠. 네. 그 회사 어렵다더라 하면 아무도 인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회사채 그렇죠. 같은 경우에 회사채 발행하는데 아무도 인수를 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또 A라는 회사가 회사채 발행에 실패했대. 더 소문이 안 좋아질까 봐. 그러니까 이런저런 복잡한 리스크 감당하지 않고 그냥 비교적 손쉽게 CP를 발행해 버리는 거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럼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투자자들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증권사에서 전화해요. 고객님, 박은영 고객님, 네. MMF 계좌에 있는데 이거 뭐 이자율 2.몇%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정말 좋은 상품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그룹에서 발행하는 계열사, 뭐 동양레저에서 발행하는 CP 327호인데요. 네. 7%나 드려요. 네. 두 배가 그러면 넘나요? 불안하겠죠? 혹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군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 아닐까요?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 주장이 동양그룹이 뭐 망하겠어요? 망하지 이랬다는 거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믿고 대기업입니다.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기 아니냐. 분명히 걱정하지 말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뉴스 보면 뭐 고객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 투자 위험 등급이라고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문자 같은 것도 이제 네. 예를 들자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CP보다는 회사채가 사실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요. 기업 입장에서는 발행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번거롭고 CP를 복잡하고 선호하군요. 또 어느 측면에서 보면 위험하고 기업 입장에선 회사채 발행했는데 만약에 인수를 하지 않는다면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돈이 필요한 기업이에요. 은행이고요. 은행에 가서 회사채를 발행을 뭐 증권사라면 뭐 증권사라고 생각하죠. 회사채 발행을 부탁하고 이 증권사나 은행에서는 이렇게 발행된 회사채를 시중에 파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한테도 팔고 개인한테도 팔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인수하겠다는 기관 투자자도 없고 개인도 없다면 네. 그러면 회사채 발행이 실패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동양그룹 같이 큰 회사라면 네. 회사채를 발행한다 해도 사람들이 몰릴 것 같은데요.
재무 구조가 안 좋다는 게 이미 시장에 벌써 오래전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네. 회사채 발행이 해봤자 안 될 것이다. 네. 인수할 회사가 없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CP를 발행했던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금융당국도 계속해서 기업들에게 특히 CP 발행 잔액이 많은, 다시 말해서 CP를 통해 빚을 많이 낸 기업에 대해서는 CP 발행 잔액 줄여라. 니네 가급적 돈 필요하면 은행에서 빌리거나 회사채 발행해라. 이렇게 유도하고 있죠. 하지만 급전이 급한 기업 입장에서는 네. 당장 얼마라도 뭐 이런 구조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네. 구체적으로 동양그룹이 그 네. CP를 가지고 어떤 나쁜 짓을 해서 네. 이 사태가 벌어진 건지 알고 싶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CP를 정당하게 판매하면 되는데 CP를 판매할 때 두 가지. 첫 번째는 회사의 재무 구조를 과연 정확하게 알렸느냐. 투자자들에게. 네. 물론 동양그룹이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고 동양증권이나 또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판매 대행사가 따로 있었지만 이런 금융상품을 파는 판매 회사들이, 금융회사들이 과연 정확하게 동양증권의 재무 상태를, 고객님 이자는 많이 드리는데 네. 올 연말에 혹시 동양그룹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감당하세요. 이렇게 팔았겠어요? 안 팔죠. 이렇게 그럼 팔았으면 좀 과연 불안해서 안 사죠. 투자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전 판매 아니냐, 제대로 된 판매 아니냐, 네. 투자자들은 사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결국 기소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무리하게 이 CP를 발행하고 네. 또 그걸 믿고 샀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큰일이 났어요. 지금 이걸 과연 네.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불안하기도 하고. 아마도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지금 피해자들이 10,000명이 넘고요. 동양그룹이 발행한 CP 4,500억 원 중에 93%가 개인이 인수했다니까. 이 말을 맞고 말하면 판매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외면했다는 거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은 그거 위험하다. 정보가 빠르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애꿎은 개인들만 안전하다는 말 믿고 산 거 아니냐. 유독 동양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몇 달 전에도 LIG 그룹 총수 일가가 기업이 무너지기 직전에 기업의 뭐 신용 등급이 떨어지거나 또는 기업이 뭐 어떤 특정 채권에 대해서 부도가 날 때 네. 알면서도 CP를 발행해서 동양 LIG 그룹 같은 경우에 소비자들이 약 3천억 원 정도 인수를 했더라고요. 적게는 뭐 수백만 원 투자한 분들, 1억 넘게 투자한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법원이 아주 이례적으로 LIG 회장은 물론 아들 구본상 LIG 부회장에게 징역 8년, 제 기억으로 2달 전인데 징역 8년 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사범에게 매우 이례적으로 중형이죠. 최근에 웅진그룹도 어려워졌는데 윤석금 회장 역시 회사의 신용등급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1천억 원 넘는 CP 발행해서 또 애꿎은 소비자들이 그 인수해서 이 역시 지금 기소됐거든요. 역시 재판에서 가려져야 할 문제입니다. 정말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더 쉽게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회사채보다는 CP 발행을 선호하지만 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정말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더 함정이 될 수 있었군요. CP 발행이 그래서 금감원도 발행량을 좀 줄이라 이렇게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려워져가는 곳간이 비어 있는 기업들의 거의 전가의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네. 부도나기 직전 아니면 네. 정말 위험한 돈이 쪼들리는 회사일수록 CP를 발행하나요? 아무래도요. 기업이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증시 통해서 자본금을 조달하듯이 종잣돈을 만들어서 투자자들로부터 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을 통해서도 조달할 수 있고 은행은 주로 신용과 담보를 통해서 조달하겠죠. 그리고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회사채인데 회사채가 어려우면 CP, 기업 어음 발행에서 하는데 지나치게 어려워진 기업들이 CP를 또 지나치게 또 너무 편법으로 발행하다 보니까 네. 결국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믿고 사가세요. 아무렴 동양그룹이 무너지겠어요. 이런 거죠. 주로 회장님들 입장에서는 급전을 구하기 가장 좋으니까 네. 그렇게 슬그머니 발행하고 그것이 시중 은행, 증권사 통해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들 돈이 네. 필요할 때 이런 거군요. 잠깐만요. 우리 회장님 CP 발행하고 계실게요. 느낌 아니까. 먹고 튀어봐서 알아요. 그쵸? 정확합니다. 네. 네. 그 피아노 덮개 같은 옷은 어디서 구입하신 거예요? 네, 협찬입니다. 자, 오늘 뭐니뭐니는 일감 몰아주기 이 규제를 통해서 회사 기회의 편취 그리고 주주 이익의 편취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네. 또 최근 동해안그룹 CP 사태를 통해서 네. 회사채와 CP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뭐니뭐니해서 말씀드리는 거. 항상 우리 기대 이상의 베네핏, 기대 이상의 수익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딘가 우리가 모르는 위험, 리스크가 숨어 있을 겁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그것을 알고 투자하는 것, 투자자들의 어찌 보면 의무죠. 네. 자,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한 줄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재미있는 질문, 또 알찬 질문 올려주신 분들 5분 뽑아가지고요. 책 나오셨잖아요. 앵그리 경제학. 네. 저희가 5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네. 3년 만에 다시 찾아뵈서 반가웠고요. 네. 앞으로 더 특히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젊은 청년들이 시장 참여할 때, 경제 활동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들, 뭔가 알 것 같은데 정리 안 되는 부분들 가급적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수업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쉬운 경제 이야기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만큼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니뭐니를 기다려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었죠.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저희가 3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왜 웃으세요? 나 이렇게 할까요? 회사채 CP 이렇게? 새 제품 맞아요. 요즘 제시카 알바가 박은영보다 더 있는데. 너 요즘 듣는 말 있을까? 저 그럼 아만다로 해주세요. 아만다 어디 나오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아만다.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이거 내가 아까 거기서 쳐라고 했는데 너가 혼자 어떻게 살려야 될지 알았어,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너무 민망할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너 아무거나 쳐도 돼. 느낌 아니까 우리 회장님 CP 발행하고 가볼게요. 뭐 딱이야. 너 근데 되게 먹고 잘한다. 튀어봐서 아니까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해도 돼.